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7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100만원. 어제 오늘 이틀간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이렇게 강하게 두 번이나 말아 올려줬다라는 것은 이 하반 구간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낙폭을 V자로 만회를 해주면서 1억 6,300만원 이상을 올라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상승세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위쪽으로 발산을 해주면서 또 신고가 갱신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화 차트 기준으로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큰 하락은 없었지만 선물 시장 지도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주말까지 FOMC에서 찍어줬던 이제 흔들었던 이 저점 자리를 좀 잘 지켜주다가 이 자리는 좀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깨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이제 세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이제 소폭 반등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늘 좀 빠르게 차트를 이제 V자로 말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뭐 요 구간이나 요 구간처럼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방향을 뻗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V자로 메워주고 다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이제 오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이제 반등세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2.2% 정도 선물 시장에서 빠졌고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5.5%까지 빠지면서 기존에 굉장히 탄탄하게 지켜줬던 이 4,200달러까지 무너뜨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세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워낙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까지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주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 FOMC 이후에 어떤 금리 인하 이후의 재료 소멸, 그리고 이제 PPI와 CPI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반등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전에 미리 선반영으로 어느 정도 올려줬고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약간의 이제 실망 매물들, 그 다음에 조정이 조금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안 때문에 지금 셧다운 우려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나스닥은 어제도 또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증시와 는 어느 정도 조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 조금 이제 미국 증시나 나스닥이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쓰는 거에 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금의 흐름 자체가 잠깐 지금은 이제 나스닥 위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 흐름을 아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쫓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 방향대로 나스닥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 방향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조만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런 흐름을 좀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비트겟에서 이렇게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좀 쓸 수가 있는 이제 미국 주식도 조금 간편하게 비트겟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 나스닥의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을 이제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최근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갭 상승과 이제 갭 하락이 많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찍고 164달러 부근에서의 저점을 찍고 그 위로 이런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위쪽으로 이제 발산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봤을 때, 이 주봉 전체적인 주봉을 봤을 때 168달러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을 한 번 더 쭉 이렇게 뻗어주면서 200달러 돌파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뭐 한국 분들 미국 주식 할 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트겟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20배까지 너무 이제 과하다라고 한다면 뭐 5배나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엔비디아 롱도 조금 타볼만 하지 않나. 다만 엔비디아 롱을 조금 진입한다 해도 손절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옆 헤드 앤 숄더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봉이고 169달러 정도는 손절 잡고 상방으로 200달러 이상까지는 조금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잠깐 엔비디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위기들로 인해서 비트코인보다도 주말 이후 어제 특히 이더리움의 하락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4077달러를 찍고 바이낸스 기준으로 여기까지 아랫꼬리를 굉장히 세게 찍고 그 이후로는 아랫꼬리를 갱신하는 저점 이탈이 나오기보다는 살짝 저점을 낮추긴 했지만 다시 방향을 틀어서 좀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고, 일단 이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이전에 이런 고점 자리들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는 흐름에서 이제 고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향 자체를 조금 턴해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또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깨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대방향을 이런 식으로 쭉 바닥을 찍었으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려드린 시각 요때였죠. 요때 딱 손절 여기를 잡고 여기서 이제 찐 반등을 한번 노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또 이제 꺾이면서 좀 횡보 기간이 다시 나오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서 잘 잡았다라고 해서 올라가면은 손절가를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초 손절가는 여기 잡았다가 여기까지 좀 땡겨 놨었는데 이탈이 나왔고, 지금 다시 여기를 손절 잡고 요 바닥을 손절 잡고 이제 롱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이 자리는 사실 이제는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4077이라는 자리가 이더리움 전체 12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00선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하면서 한번 이제 들어 올려준 자리이기 때문에 4200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예상외로 굉장히 큰 하락을 주면서 4200선을 무너뜨렸어요. 다만 이전에 이 4060달러 찍고 굉장히 큰 상승을 주었던 요 자리와 지금 현재 눌림을 준 그 자리 4077, 이 저점의 자리는 이전에 이제 4060을 훼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세게 떨구면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롱 물량을 털어내기 위함일 수도 있고, 한 번에 이제 집어 던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익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FOMC 전에 올렸다가 이제 FOMC에서 나름 어느 정도 이제 익절 물량을 쏟아냈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잡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제 상승하는 이제 추세로 쭉 가기 전에 요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저점을 한번 깨고, 이전에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을 한번 깨고 쭉 밀어 올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하는 이 횡보 박스에서의 저점을 한번 깨고 쭉 밀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4200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를 한번 깨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 시장에서의 가격대 자체가 이때나 이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고가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밀어 올리기는 힘들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반등세, 4600달러 선 정도까지의 반등세는 조금 꽤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이 아랫꼬리 4114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손절가로 잡기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눌렸을 때 한 번 정도 더 추매 생각은 하고 롱을 진입했을 때 그래도 이제 반등을 4600달러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방향을 어느 정도 살짝 틀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조짐은 좀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확실하게 반등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일봉에서의 확실한 양봉 마무리봉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일봉이 완성되려면 이제 밤 시간 새벽 시간도 지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 바닥권에서 이렇게 일봉상의 양봉이 뜨고 나서 추세 자체가 내려오는 추세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거든요. 요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직전에 음봉을 먹어주는 양봉이 저점에서 떴다. 그래서 오늘자로 이제 4,400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말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또 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저점에서의 롱배팅을 한번 또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까지 깼어요. 이 아랫꼬리 저점까지 한번 깨고 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깨고 나서의 반등의 세기가 좀 중요한데 반등도 이전의 고점까지 넘겨주는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찐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나 이더리움의 낙폭이 심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메워주는 흐름 안에서 알트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더리움도 사실 전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일변도로 쭉 올라가는 이 흐름, 이때 쭉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지금은 꺾인 게 맞습니다. 옆으로 지금 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빼다가 한 번 더 위쪽
이쪽으로 가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다시 내려가는 흐름으로 갈 것이냐인데, 그래도 이 박스 안에서의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4,000달러를 깨게 되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4,800 두드리고 횡보를 좀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4,956 이전의 고점을 좀 넘겨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5,500달러에서 5,700달러까지도 볼만한 여지는 아직은 남아있다. 다만 이더리움도 조금 힘이 빠져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인 거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더리움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줄 때는 알트들이 개별적인 강세를 또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나 SEC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 알트코인들을 포함한 멀티 토큰 ETF들이 이제 곧 좀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트 트랙까지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솔레나라든지 XRP라든지 뭐 수이라든지 체인링크, 특히나 이 패스트 트랙 조건을 좀 충족한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 위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이 먼저 이제 쭉 올렸던 이런 흐름을 알트들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의 이동이 비트코인 먼저 쭉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올린 다음에 이제 알트들로 어느 정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마련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알트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트들은 워낙 이전부터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고 한방 위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오늘 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입니다. 다음 주면 10월이고 업토버, 보시다시피 전통적으로 10월달에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패턴들은 역사적으로 뭐 1, 2년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10년간 데이터를 봐도 상당한 수준의 이제 반등세를 보여줬고,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60%, 적게는 뭐 10%, 5%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양봉으로 마감해준 시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업토버 10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10월 이후에 11월도 좋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10월하고 11월로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9월에 이번에 나온 이 하락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개미 털고 롱 포지션을 해소한 다음에 가격대를 한번 낮추고 상승하기 전에 한번 가격을 낮췄다가 이제 밀어 올리기 위한 하나의 조정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10월 달에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9월 달에 이제 지금 흐름을 좀 빠르게 반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어제의 낙폭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주요 지지선도 다 이제 이탈시켰지만은 그래도 요 자리는 않겠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의 어떤 대형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굉장히 또 힘차게 올려준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힘차게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알트들도 좀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1시간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 살짝 지금 윗골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좀 밀리더라도 요런 그림 나오더라도 저점 이탈만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해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저점 손절 잡고 상방을 보는 게 조금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는 알트들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라체인이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큰 폭으로, 특히 이더리움의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알트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진 알트들이 어제 오늘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UX 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갑작스럽게 좀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잡코인들의 하락을 좀 같이 부추긴 경향이 있는데, 뭐 일단 이런 것도 지금 시각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비트와 이더가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강조를 드리고는 있는데 시원하게 위로 발산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이 주봉 차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주봉상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횡보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횡보를 하냐가 중요한데, 저점을 살짝 높이는 흐름이고 고점도 높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지금 횡보를 한다는 건데, 결국엔 채널 상단을 한번 뚫어주는 이런 반등을 한번 노려본 움직도 한 그런 코인이고, 특히나 거래량도 바닥에서 많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와 이더 빠질 때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는 손절가를 땡겨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하방을 찍을 때도 가격방을 어느 정도 좀 해줬던 가격대죠. 3,354원 정도, 그 정도 딱 손절 잡고 상방으로 봤을
때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으로 해도 5,000원에서 5,500원 정도는 조금 볼만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나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조금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바나는 이제 위쪽으로 한번 발산을 했습니다. 발산하고 쭉 다시 빠지는 이제 잡코인의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 번씩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제 펌핑 요런 식으로 한번 살짝 뭐 세게는 아닙니다만은 올라가다가 이제 비트랑 이더도 이제 세게 떨어지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도 AI 테마인데 어쨌거나 지금 AI라는 이 테마 자체는 미국 주식, 특히 엔비디아가 대장주로서 이제 테마를 끌고 나가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에 챗 GPT에다가 또 대규모 투자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힘입어서 니어 프로토콜도 조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바닥을 워낙 또 이제 오래 횡보를 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의 반등폭 바닥 대비해서 100% 정도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2,500원에서 100%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5,000원 정도 볼 수 있는데, 5,000원은 이미 좀 거의 다 와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바닥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을 이번에 저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같이 대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저점 대비 200% 이상 정도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6,000원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 다만 이 니어 프로토콜도 이번에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을 때도 잘 버텨준 자리고, V자로 고를 메워준, 이렇게 고를 지금 메웠죠. 단기적으로 4시간 봉입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는 좀 손절을 잡고 상방을 바라봤을 때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발란체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손절가를 더 땡겨야 되겠죠. 42,400원 정도로 손절가를 땡기고 상승을 좀 노려봤을 때 6만에서 7만 자리까지 좀 볼만하다. 그리고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1,200원부터 지금 거의 800원대까지 쭉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면서 오늘 일봉을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세로 다시 한번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찍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좀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지지 라인까지 지금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테나 같은 경우도 오늘의 일봉상의 저점 824, 824원 정도 손절을 잡고 한번 반등을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코인들, 눌림에서 특히 이제 눌림을 끝내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알트들 계속해서 좀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해서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무엇보다 또 중요한 흐름들이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제대로 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10월 달에 제대로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 9월에 지금 구간에 조금 눌림이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눌림은 조금 빠른 기간 내에 회복을 좀 V자로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일봉상 보시면 이렇게 메워주는 흐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직전에 음봉을 좀 메워주는 양봉이 오늘 조금 장대로 좀 출현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오늘 안 나온다라고 해도 이번 주 내에는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특히나 많이 떨어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이 정도로 이제 롱을 털어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도 저점 이탈했고요. 여기서도 저점 이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또 가파르게 나온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4,200 깨고 나서 조금 가파르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최소 오늘 내일 이틀 정도의 양봉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400 위로 다시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골파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 좀 나와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미국 주식을 비트겟에서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고 2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비트겟이 7주년 글로벌 선물 거래소입니다. 비트겟이 이제 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1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해서 선물을 받아가는 이벤트, 그리고 경품 추첨 이벤트,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딩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7주년을 맞이해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도 이런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예측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BGB,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에 대한 1분 후 가격을 예측해서 그거를 맞추게 됐을 때 7단계까지 기여를 올릴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20만 테더의 현금, 상금 풀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한정판 오토바이
오토바이 대상을 포함한 다양한 경품 추첨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랜덤 박스 이벤트도 있고요. 특히나 7주년이 됐다라는 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비트와도 정식 트래블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7년간 계속해서 좀 발전해 왔고 좀 안정적인 거래소로 좀 인정을 나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식으로 이제 트래블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거래소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안정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겟 7주년 이벤트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충분히 저점에서 나름 이제 반등을 해줬고 이 구간에서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반등세가 있다 나스닥 열리면서 조금 더 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좀 시장 상황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하락을 도로 다시 다 말아 올리면서 되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후에 더 큰 상승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날아가는데 비트코인은 뭐하냐 이런 측면에서 나도 엔비디아에 투자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어느 정도 살짝 레버리지를 써서 엔비디아를 또 비트겟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의성이 있고 좋아졌으니까 뭐 엔비디아 투자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169달러 정도는 조금 짧게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